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 브리핑 조민지입니다. 다양한 사건과 정책에 대한 검찰의 브리핑 소식 준비했습니다. 검찰 브리핑 시작합니다. 대검찰청과 문화재청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한국 전쟁 당시 미국으로 유출된 우리나라 최초의 지폐인 호주 태원권의 인쇄 원판을 국내로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문화재 환수 사상 최초로 국제수사 공조에 의해 이뤄진 이번 환수는 대검찰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공적인 공조체제의 성과이며, 이를 발판으로 향후 대검찰청과 문화재청은 국제수사 공조에 의한 해외 유출 문화재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식품사범 단속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단속 인원은 44.1%, 구속 인원은 145.7%, 구공판 인원은 169.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식품범죄는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벌이고 처벌을 강화한 결과라면서, 대검찰청은 하반기에도 각급 검찰청에 편성돼 있는 불량식품 합동반을 적극 가동해 식품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지검 외사부는 국방부와의 공조 수사로 방위사업청의 음향 무반향 코팅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 소속 현역 군인들과 공모하고 1억 1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전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장 등 6명을 인지해 1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구 용역비로 가장해 뇌물을 수수한 신종 뇌물수수 사건으로 방위사업청 전 현직 공무원들이 결탁한 구조적인 비리를 확인하고 검찰과 국방부와 협력해 방위사업 관련 비리를 엄단한 사례라고 부산지검 외사부는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인터넷 생활정보지를 통해 점포를 양도하려는 1,100여 명의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점포 양도 중개를 가장하고 광고비 등으로 37억 원 상당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2개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행을 주도한 조직폭력배들과 전문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 12명을 인지해 8명을 구속 기소, 교도소 수감 중인 조직폭력배 1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달아난 공범 3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처남과 장인 등 친인척까지 동원된 전문 사기범과 조직폭력배들이 손잡은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국내 조직들에 의해서도 보이스피싱이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됐다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밝혔습니다. 대구지검 형사 1부는 지난 98년 10월 17일 구마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여대생이 교통사고 이전에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따라 범인인 스리랑카인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현재 스리랑카에 체류 중인 공범 2명을 기소 중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 후 15년 만에 확인된 DNA 일치자를 토대로 다양한 수사기법과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한 노력 끝에 범행의 전모를 밝혀낸 것으로 영원히 묻힐 뻔한 사건의 범인을 구속하는 것으로 15년간 맺혀있던 유족의 한을 풀어줄 수 있었으며, 외국으로 출국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통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대구지검 형사 1부는 밝혔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원전비리 수사단이 지난 100여일간 집중적인 수사를 펼친 결과 현재까지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등 43명을 구속 기소하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 등 5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97명을 기소했다고 원전비리 사건 수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수사의 발단이 된 제어용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 등의 사건은
납품업체와 검증업체, 승인기관, 한국수력원자력이 관여한 범행으로 납기나 공기 지연 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이번 수사에 임하면서 불량 부품을 찾아내 원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검찰은 원전 안전에 영향이 있는 부품을 폐기, 교체, 재검증하는 등 안정성 확보에 대한 조치가 신속하게 취해지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전비리 수사단은 남은 사건 처리에 진력할 것이며 대한민국 원전에는 비리가 없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네, 이번 주 검찰의 브리핑 내용 중 원전 비리와 관련해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높았는데요. 검찰의 원전 비리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한 반응을 살펴봅니다. 먼저 언론 반응입니다. 국민일보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이 105일간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국내 원전이 인사와 부품 납품이 금품 로비와 청탁해 좌우되면서 총체적 부실을 낳은 것으로 드러났고 원전의 구조적인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검찰이 지난 5월 29일 중수부 폐지 후 첫 맞춤형 태스크포스인 원전비리 수사단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모두 97명을 기소해 원전과 관련된 구조적인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전 정권 실세였던 박 전 차관의 수배 혐의를 잡아 원전비리 수사를 게이트 사정으로 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당초 JS전선의 원전용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에서 시작한 수사가 각종 비리로 확대됐고 급기야 검찰이 원전 설비 납품과 관련해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왕 차관이라 불렸던 전 정권의 실세 박영준 전 차관을 기소했다는 내용입니다. 박 전 차관은 돈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돈을 건넸다는 확실한 진술을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입니다. 100일 넘게 진행된 검찰의 원전비리 중간 수사 결과 비리 커넥션이 드러났지만 MB정부 원전 정책의 실력자 다수의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반쪽 수사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민 반응입니다. 원전 비리로 우리 국민들 올 여름 무척 고생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비리로 인해 온 국민이 찜통 더위를 땀으로 극복했네요. 앞으로 이러지 맙시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를 본보기 삼아 이번 원전 비리는 땜질 처방이 아닌 보다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떠한 사고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사고 후 처리 역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 비리로 얼룩지는 일 2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브리핑이었습니다.